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실 텐데요. 고2의 첫 모의고사이고 처음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본 시험일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나한테 유리한가, 잘한 건가 하는 고민이랑 뭐 갈등이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사회탐구 9과목 그 한 번에 묶여 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그 중에 두 과목을 꺼내는 순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작년에 좀 친하게 지냈던 올해 고2가 된 세계사 선택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세계사를 먼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TMI가 많은데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목의 선택 인원이나 뭐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기보다는 본인 공부 스타일에 잘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는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탐구 과목이 보통 그렇고 특히 사회탐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과였다가 재수를 하면서 사탐을 선택했는데 단순히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로만 선택했거든요. 공부가 매우 잘 됐어요. 그래서 사탐을 저 때는 4과목을 봤는데 이제 3과목에서 1등급을 맞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도 뭐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말로 흥미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재밌게 공부하고 다른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조금 더 효율적인 걸 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흥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 건 3월 모의고사인데 정말 좀 맛보기로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봐야 뭐 난이도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받겠지만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 뭐 그런 거 수준보다 조금 이제 높을 거예요. 그 정도 어쨌든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을 선택하거나 고3이 됐을 때 푸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난이도로 나옵니다. 보통 3월달이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 사회탐구 세계사가 이런 과목이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알고 느낌을 좀 받고 저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공부를 요런 방향으로 좀 해봐라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1번부터 갈게요. 자,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지금 내신 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3월 뭐 이제 3월이라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텐데 여기는 이제 다 배우셨을 것 같고요. 고3이 돼도 수능 때도 1번 문제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뭐 아시죠? 모르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중국 문명, 인도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을 이제 시작으로 청동기 시대와 좀 어우러져가지고 이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배우는데 자 1번 문제 이제 뭐 그 4개 중에 번갈아 가면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일강에서 이제 파라오 얘기 나오고 태양신도 나오고 투탕카멘 뭐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배우기도 했고 이제 막 내신에서 배우기도 하니까 그쵸? 어떤 문명입니까?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얘기죠. 좀 두꺼운 것 같아요 펜이.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갑골문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뭐 중국 문명 상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상주 춘추전국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 여기 배웠을 겁니다. 2번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죠. 3번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함무라비 법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세계 4대 문명 배울 때 거의 한 페이지 좀 많으면 한 장 적으면 한쪽 이렇게 이제 각각 문명들의 특징들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밑에 자료까지 함께 해서 그림을 무조건 함께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림을 무조건 함께 왜냐면 수천 년 전의 역사기 때문에 뭐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유물이나 뭐 유적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추측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을 무조건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림이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뭐 고인돌 항상 나오고 또는 빗살무늬독이 뭐 주먹독이 나오는 것처럼 1번 문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그림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함무라비 법전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 얘기가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를 각각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재밌게 배우셨을 거예요. 알겠죠? 4번 올림피아 제조 올림피아 제전 우리가 지금도 뭐 올림픽이 뭐 작년에도 올해 있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올림픽 막 있었지만 그런 이제 문화의 시작 우리 고대 그리스 문명. 자, 근데 그리스 문명은 이 세계 4대 문명 아까 말한 4가지보다 훨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 그
초반의 고대 문명으로 앉혀줍니다. 알겠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의 새로운 시작, 그 단원으로 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문제니까 좀 이런 말 할 텐데, 세계사 이제 교과서가 총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1단원에서 완전 앞부분은 사실 재미없는 내용들 나오고, 그 대단원 1단원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게 요 문명이에요. 고대 문명. 알겠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단원에서 동아시아, 3단원 서아시아, 인도, 뭐 4단원 유럽, 아메리카, 뭐 그리고 5단원에서 이제 좀 근대 시기 제국주의 나오고 세계대전 나오고, 그리고 이제 6단원이 또 여기가 또 시험 문제로는 뭐 많진 않지만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 이제 냉전에 대한 얘기, 탈냉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단원별로도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이제 유럽 아메리카 지역 역사할 때 고대 지중해 세계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5번 모헨조다로 하라파를 건설하였다. 이런 이제 유적이 발굴되죠. 어디서 발굴됩니까? 자, 인도 문명이죠.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부분, 이렇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정답 알 수 있겠죠? 자, 2번 갈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교과서 차례 순서대로 배우는지, 아니면 선생님들마다의 스타일대로 이제 좀 교과서가 재구성돼서 차례가 좀 뒤죽박죽으로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학교 내신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2단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의 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여기까지 진도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 자,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분서상수. 자, 학자를 구덩이에,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불타는 서적들, 그쵸? 분서갱유 상황을 표현한 거래요. 분서갱유 딱 하면 나오십니까? 나오시게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렵진 않은 문제로 이제 아는 문제예요.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있네요. 지금 전국시대 주변 6개국 멸망시켜서 중국을 통일했다. 너무 쉽죠? 황제, 그쵸? 이사의 건의. 자, 누굽니까? 진시황제죠. 이렇게 인물로 이제 다루기도 하는데, 진시황제랑 뭐 한무제, 항상 한 문제 단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황제들입니다. 인물들이고, 알겠죠? 여기 이제 진시황제에 대한 얘기고, 주변 전국시대 전국 7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진나라가 6개 멸망시켜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황제라는 표현을 썼고, 여러가지 통일 정책 펼치고, 정책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보기에 있겠네요. 그쵸? 1번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자,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 힘들고 이렇게 보기로 나올 거예요. 한고조 유방. 자, 그 한나라를 세운, 진나라 끝나고 이제 막 진승 오광해난 같은 거 이제 있고, 초나라와 한나라,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그 전투를 해가지고 둘의 경쟁에서 유방이 승리해가지고 한나라가 시작되죠. 중국 역사의 거의, 지금 중국 역사의 모든 시작 뭐이라고 볼 수 있는 한족 또는 이제 한문 뭐 이런 한자, 그 한쓰는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이제 실시한 거 군국제. 여기 군국제 나왔으니까 조금만 TMI를 붙이면, 이 군국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즉 이 진나라 때 진시 황제는 9년제라는 걸 실시하죠. 자, 일단 들어보세요. 군국제, 그 전에는 9년제, 그리고 그 전에는 주나라에서 이제 봉건제를 실시하죠. 요 흐름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냥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줘서 알아서 좀 다스려라 뭐 이렇게 했다가, 직접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을 파견한 거, 그리고 그걸 반반 섞은 거, 군국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수나라 문제라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대월사기를 편찬했다. 이 대월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역사가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요 얘기가 언제 또 언급될 수 있냐면, 중국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 얘기를 할 때, 원나라가 베트남까지 침략하려다가 베트남의 그 당시에 쩐 씨들이 세운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왕조에서 끝까지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 고려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도 삼국유사 제왕기 같은 거 편찬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들의 역사책을 편찬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자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편찬되는 게 대월사기예요. 베트남의 역사책. 알겠죠? 원나라 시대, 중국 그 본토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이게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의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막 화폐 통일하고, 뭐 한자 문자 얘기 나왔고, 뭐 도로도 깔고, 만리장성도 설치하고, 건설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진시황제랑 한무제, 이 두 인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 5번 가마쿠라 왁구를 수립하였다.
일본의 얘기인데 일본의 무사 정권입니다. 이것도 일본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도 따로 이렇게 배우셔도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 역사 할 때 중국 얘기 한창 나오고 한국 살짝 나오고 일본 살짝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일본을 따로 근데 모아서 정리하는 게 흐름 잡는 데 좋습니다. 알겠죠? 헤이안 시대 이후에 무사 정권, 막부 무사 정권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무신 정권이 있던 것처럼 무사들이 황제는 약간 허수아비, 그 무사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담당했던 그 막부 시대가 열리는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세 개의 막부가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하는데 지금은 낯설 거예요. 이름이 적어둘까? 아니 적지 말까? 적고 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러면서 이제 무로마치도 세운 이제 뭐 아시카가 가문, 또 에도 막부 세운 도쿠가와 가문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답 고를 수 있었죠. 답은 또 쉽게 골랐을 거예요. 3번 가 왕조에 있었던 일 한번 골라볼게요. 소금을 밀매하던 황소가 난을 일으켰대. 황소가 그 음매의 황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황소의 난도 이제 바로 어떤 나라가 이제 공부가 조금만 되면은 떠오르실 건데 아직 동아시아 얘기네요. 지금 계속. 그리고 수도 장안. 여기 바로 무슨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결국 여러 번진들을 이끌던 절도사들이 막 자기가 힘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당나라를 막 엄청 흔들어요. 그 중에 이제 주전충이라는 절도사가 이제 당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흐름이 교과서 본문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당나라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오경정이가 편찬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뭐 사람 이름까지 말로만 할게요. 공영달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당나라 때 이제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나라, 그 전에 뭐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있던 시절부터 육아가 이제 막 발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원시 유학 모습 그런 모습 그리고 훈고학 뭐 성리학 이렇게 같은 유학의 뿌리지만 조금씩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어지거든요. 나중에 뭐 고증학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 이 당나라 때 특히 훈고학 그 공자의 말씀을 좀 이제 열심히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 훈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오경이라고 그 유교 경전들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책을 편찬합니다.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당나라의 문화 배울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지정훈제가 시행되었다. 이건 청나라. 지금 어떤 왕조인지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품 중종제가 실시되었다. 이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지금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들으세요.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구품 중정제가 실시됐고 관리를 뽑을 때 이렇게 9개 등급으로 이제 추천하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는 수나라 때 과거제가 실시된다. 과거제 실시된다는 얘기 아까 살짝 배웠잖아요. 여기 2번에서 그쵸? 여기 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문제. 그 수나라 때 이렇게 과거제가 실시된다라는 흐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고려만국전도라고 엄청 지금의 세계지도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의 지도가 명나라 시기에 유럽의 예수회가 막 명나라로 이제 그 선교 활동하러 오면서 여러 과학기술도 같이 갖고 오거든요. 그때 마테오리치라는 사람이 요 고려만국 전도라는 이제 지도를 이제 받아들여 와요. 그때 이제 있는 걸로써 명나라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왕안석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게 송나라입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3번까지밖에 안 봤지만 진짜 그냥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만 나오고 있어요. 보기에. 그러나 문제 난이도는 쉬운 거예요. 이게 엄청 이제 그 각 보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게 되면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앞으로 더 하시려면. 알겠죠? 그냥 답만 고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알았죠? 하나하나 오답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정복 활동을 주도한 인물이래요. 몽골 초원 통일 뭐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떠오를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될 텐데 금나라 공격하고 서하를 공격하고 호라즘 왕국을 정복했다. 이거 칭기즈칸이네요. 칭기즈칸.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요 단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을 다 이제 통일하는 그 시기까지 가게 되죠. 칭기즈칸. 이거 3번에 칭기즈칸이 바로 있네. 인물. 사람 이름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칭기즈칸이 테무친. 이름이 테무친인데 칭기즈칸은 이제 왕의 이름이에요. 황제.
칸이라고 이제 그 부족을 다스리는 모든 그 부족을 다스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테무친이 칭기즈 칸의 추대가 되어서 이제 몽골 그 대제국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황제는 두 번째 칸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본 오고타이 칸, 쿠빌라이 칸 이런 식으로. 알겠죠? 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은 3번 바로 골랐고 1번 이 말로만 할게요. 발해를 멸망시켰다. 한국사 때도 나라 이름은 나오는데 거란 요라고 부를 수 있죠. 거란에 이 사람 이름도 이제 배우긴 할 겁니다. 동아시아 부분에서 그 야율 아복이라고 거란 부족을 통일한 사람이고, 2번 산치대탑을 건립하였다. 요건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요것도 배울 겁니다. 교과서마다 뭐 조금씩 서술은 다를 수 있어도 늘 비슷한 사진을 써요. 이렇게 탑인데, 산치대 탑인데 무슨 언덕처럼 생겼어요. 이게 좀 불교를 이제 강조했던 왕이고 이렇게 언덕처럼 생긴 그 그림이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이 생각날 겁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해서 세계 여러 군데 파견해서 다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려 했던 거 명나라의 영락제입니다. 자, 네르친스크 조약은 이제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경, 이건 지금 몽골 지도지만 대충 이따가 청나라 얘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청나라 영토가 있고 위에 러시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국경선이 애매했던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한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고, 청나라 강희제 때 황제의 이름이에요. 강희제 때 조약이 체결되는 체결됩니다. 강희제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다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 황제들의 업적을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어려운 3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답은 3번.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5번 가 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얘기 나왔고, 로마법 집대성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나왔고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소피아 성당. 이게 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제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이 나라가 뭡니까? 비잔티움 제국. 흔히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근데 동로마는 그 그리스 쪽, 그 콘스탄티노플리스 있고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존재했고,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있던 쪽에 서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거의 1000년 가까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유명했던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뭐 세기로 따지면 6세기인데 이때가 전성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뭐 계속 굳건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나올 때까지는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를 합니다. 뭐 정도 말하면 될까요? 그 게르만 제국의 멸망한 서쪽 유럽 지역은 어떻게 되냐? 프랑크 왕국이 이제 건설이 되고요. 뭐 이 정도 말할게요. 아무튼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1번부터 보려고 했는데 바로 4번에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았죠?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이 비잔티움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 조금만 TMI를 보태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그 문제로 비잔티움 문화라는 건 너무 쉬운 복이고, 요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군관구제를 실시했다. 다 배울 겁니다.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이런 거. 다 이제 군대와 관련된 건데, 뭐 구역을 이제 나눠가지고 군관구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사령관들한테 통치하라고 하는 뭐 그런 제도도 있었고, 농사와 뭐 군대를 함께 이제 합쳐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군인 활동도 하게 뭐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데,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또는 고3으로 넘어가면 요 정도 알아두세요. 1번 낭트칭령, 요런 개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공부가 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입으로 말해보고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이건 이제 프랑스 이제 앙리 4세 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막 절대 왕정이라고 이제 루이 14세 들어봤습니까? 태양화? 그 직전에 이제 프랑스가 새로운 왕조가 나오면서 앙리 4세가 낭트칭령을 얘기하고, 이제 그 시대에 뭐 종교적인 변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장미 전쟁은 이제 100년 전쟁 끝나고 영국에서 빨간 장미, 뭐 하얀 장미, 뭐 이렇게 그 귀족들이 패거리가 있었어요. 그 왕위 계승을 이제 그 왕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왕을 누가 하느냐, 이걸로 그
요크 가문 그리고 랭카스터 가문 이렇게 빨간 장미를 상징으로 하는 가문, 하얀 장미를 상징으로 하는 가문이 전쟁을 하는 거, 이게 장미 전쟁이에요. 알겠죠? 영국과 관련된 얘기 한참 이거 뒤입니다 지금. 알겠죠? 빈체제는 또 누구를 얘기하면 더 좋을까요? 빈체제는 나폴레옹과 좀 관련되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나중에 시민혁명이라는 것을.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근대라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고, 신분제도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에 완전 정말 초반에 시작되는 모습 볼 거거든요. 그게 유명하게 프랑스 혁명, 먼저 일어난 건 영국 명예혁명, 그다음 미국 독립혁명, 그다음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시 황제로서 이제 즉위하고 본인이 자기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폴레옹과 싸우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결국 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나폴레옹과 싸우던 여러 이제 유럽의 여러 올스타 팀, 프랑스와 싸우던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나폴레옹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아니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가자. 시민혁명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더 좋았어. 우리 귀족들 왕족들이 더 힘셌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체제, 그 모임이 있었던 데가 바로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그래서 빈회의라고 하고, 그때 결정된 체제가 빈체제예요. 요렇게 이제 조금 이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 진짜 보기들이. 델로스 동맹, 이거는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있잖아요. 아테네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여러 아테네, 뭐 스파르타 뭐 이렇게 를 비롯한 여러 폴리스들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뭐 가끔 이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지만 이겨서 우리가 전쟁 치러 보니까 우리 뭐 단독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힘을 합치자,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도 있었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뭐 펠로폰네소스 뭐 동맹도 있었고, 요런 얘기가 이제 고대 그리스 지중해 세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답은 또 쉽게 골라요. TMI가 너무 심한가? 아직 안 배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걸 참고하라는 의미니까, 자, 좋게 봐주시고.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의강미록이라고 여러분들은 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옹정제가 이제 아까 내가 또 언급한 게 또 나왔네. 아까 여기서, 그렇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얘기를 했잖아요. 글씨가 여전히 더럽네요. 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지금 이 왕조를 고르는 거잖아. 청나라에서 황제 3명을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순서로. 알겠죠? 그 옹정제 얘기인데, 그래서 답 청나라를 고르면 되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 거거든요. 이 청나라가 여진족, 만주족, 그 후금, 청나라 그 걔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다 통일하고 지배를 했음에도 기존에 있던 한족들한테 오랑캐다라고 무시당했어요. 물론 대놓고 무시 못했죠.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한 상태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지, 여기 황제들도.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화 질서를 이끌고 있는 니네 한족이라고 말하는 니네나 오랑캐라고 불리는 우리나, 그건 태어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덕이 있느냐, 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 죽여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청나라 고르면 되겠고, 남송을 정복하였다. 요게 이제 아까 몽골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제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만들고 남송까지,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났거든요. 그 전에 금나라에 의해서 남송까지 정복한 이후에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번 사고전설을 편찬한 것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알겠죠? 이건 옹정제는 아니지만, 옹정제 다음에 왕 권룡제지만, 문제는 지금 이 왕조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이 황제와 이 황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청나라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월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맛보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보기 하나하나가 근데 너무나 핵심적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요 보기 하나하나들을 내신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배운다, 요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이카 게신을 다명하다. 딱 들으면 무슨 일본어처럼 안 들립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자, 다이카 게신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의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는 얘기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스카 문화, 뭐 나라 시대, 뭐 이런 얘기 배울 건데, 그 과정에서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당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율령, 그리고 그 중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야마토 정권에서. 그 이후부터 일본을 일본이라고 부르고,
그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런 식의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알겠죠?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요게 이제 한 문제입니다. 아까 진시황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한 문제. 장건이라는 부하 신하를 서쪽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그쪽에 있던 나라와 대월지란 나라와 연합해서 흉노와 이제 맞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건 TMI 좀 생략할게요.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면 금방 나옵니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알겠죠? 그거 배우면서 메흐메트 2세라는 뭐 황제에 대해서 술탄 그 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뭐 티마르제, 예니체리 뭐 이런 얘기까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7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내가 선정한 명장면 클레로문 공의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바로 고르시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살라딘이라고 그 이슬람 지역을 쳐들어간 거예요. 유럽 군대가. 거기 이제 살고 있던 그 지역 쪽에 있던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슬람 세력을 이끌었던 지금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데 거기 살라딘이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막아내요. 실제로 십자군 전쟁 보통 실패했다, 뭐 한계점이 있다, 뭐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십자군 전쟁에 대한 얘기 너무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개념을 단답형으로 이제 고르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십자군 전쟁 고르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상당히. 8번 밑줄 친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 봐요. 볼 수 있는 모습. 이 일본 사람이네요. 그렇죠? 일본식 관복을 입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이다. 그의 권위가 받아들여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고 항상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도는 해이한 쿄고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렇게 힌트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관복, 주택 등에서 일본적 특색. 이게 이제 일본적 특색을 나타내는 관복 옷이라는 거예요. 일본 고유 형식의 시예요. 시. 그렇죠? 와카가 발달하였다. 이거 헤이안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 일본의 귀족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던 헤이안 시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에도 막부 시대입니다. 난학 러시아 학문이거든요. 이거 이제 에도 막부 시대 러시아랑은 교류를 활발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와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됩니다. 그 난학이라고 했어요. 네덜란드를 당시에 화란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덜란드. 대지마를 건설한 인부, 이것도 네덜란드 그 여러 사람들이 대지마라고 일본에서 그 인공 섬을 만들었어요. 반달 모양, 초석달 모양으로. 거기서 이제 난학이 특히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배울 겁니다. 다 에도막부네요. 쇼토쿠 태자, 여기 아까 야마토 정권에서 쇼토쿠 태자가 여기서 많은 불교적 가르침도 받고 막 이런 과정에서 불교 문화가 발달합니다. 일본에. 그 문화를 아스카 문화 또는 아스카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 문자, 이게 지금 일본만의 그 국풍, 이게 뭐냐면 국뽕이 아니고 비슷한데 그 느낌은 우리께 옳다, 우리께 우수하다 이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견당사, 당나라에 파견해서 배워오는 그런 사신도 중단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답은 4번이에요. 몽골 고려 연합군에 싸우는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예요. 이때 몽골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9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엘바가 있네요. 엘바 섬으로 유배되는 러시아 원정 실패.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3월 모의고사라 그래요. 좀 겹치는 느낌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6월, 9월은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지면서 겹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보기에서도. 자, 여기 나폴레옹이네요. 나폴레옹이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으며 각국 민족주의를 자극했잖아요. 여러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랑 상대팀이 대프랑스 동맹이에요. 프랑스에 맞서 싸우는 동맹군. 여러 유럽 국가들입니다. 나폴레옹이 결국엔 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빈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오케이? 자, 1번 대원장에서 제 인물에 대한 문제죠. 자, 대원장에 설명하였더니 영국의 존 왕입니다. 이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국회가 발달하는데 국회에서 그 의회라고 하죠. 의회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되는 게 바로 대헌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의 이제 그 무역을 좀 막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 그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걔네 섬나라잖아.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이제 못 가게 이렇게 봉쇄를 했어요. 요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나폴레옹. 3번 권리 장전을 승인하여 되게 영국의 이것도 영국 얘기인데 명예혁명이라고 배울 때 등장할 건데요. 저기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공동 왕이 이제 올라가면서 권리 장전이 승인되고 그 지금의 입헌 군주제라고는 들어보셨죠? 영국의 지금 정치 체제가 요때 완성이 된다고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황제 상징적인 황제가 있고 군주가 있고 밑에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체제. 요게 바로 권리장전 승인되면서 명예혁명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시민혁명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95개 중 반박문도 엄청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독일의 마르틴 루터 이렇게 배울 겁니다. 마틴 루터가 중요해요. 루터 종교개혁 얘기와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5번 트루프아티의 전투에 승리하였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전투예요. 지금 보기가 다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 일단 적을게.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아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 게르만족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게르만족을 비롯해 여러 북방 민족들이 자기만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그 중에 프랑코 왕국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 프랑코 왕국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이거까지 말해야 되나? 메로베우스 왕조, 카롤루스 왕조 막 이렇게 이제 카롤린거 왕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카롤루스 마르텔. 그의 아들 피핀 때 왕조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 이 사람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샤를 마뉴라고도 불리기도 카롤루스라고도 하고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교황의 이제 대관식에서 그 황제로 임명되기도 하는 거. 서로마 지역의 황제로 임명되기도 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서양사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지금 보기 5개 막 퍼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황스럽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는 게 일단 중요해 보여요. 지금 3월이지만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낯설지 않게 일단 이 지식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암기가 조금씩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알겠죠? 자, 나폴레옹에 대한 문제였어요. 10번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도 1914년이라고 세계사는 3월은 이번엔 모의고사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게 되면은 한 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는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안타깝긴 한 건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여러 사건들은 연도까지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연도만 막 외운다기보다는 사건과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외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워질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이래요. 1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알겠죠? 여기서 이제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었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14년에 시작돼서 1918년쯤에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면은 세계 전쟁에 대한 뒤처리, 전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패전국에 대한 뭐 처벌이나 징계 같은 거 내리고 그들은 또 어떤 걸 얻어갈지에 대한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가 이제 파리 강화 회의라고 들어봤어요? 한국사 시간에? 이걸 해요. 파리 강화 회의.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되는 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체결되는 게. 알겠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알겠죠? 그게 결과되는 거 이렇게. 이게 우리 3.1운동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알겠죠? 2차례 원자폭탄 이거는 뭐 2차 세계대전 또는 뭐 태평양 전쟁이 고르면 되겠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뭐 단어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루터파가 인정받는 뭐 그런 거 루터파와 관련돼 있어요. 루터 종교개혁과. 알겠죠? 답은 기억, 니은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아크로폴리스까지 오시는 가에 대한 설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는 신전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이것도 아까 내가 언급 살짝 했었는데, 자,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뭐라고 하죠? 폴리스 중에 대표적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요 사진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앞에 뭐 광장 같은 아고라. 이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도 열리고 이런 것들 다 지금 가는 아테네네요. 아테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우리가 고르는 거죠. 1번 포에니 전쟁에 승리할 때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붙은 전쟁이에요. 여기서 뭐 세 차례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니발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코끼리가 알프스 산맥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 승리를 결국 하는 것은 로마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로마에 대한 얘기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완전 시대가 저 뒤입니다. 아까 루터의 종교 개혁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진 않을게. 종교 개혁 이후에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 자 30년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30년 전쟁. 아무튼 전쟁을 끝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조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전쟁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30년 전쟁 끝나고 맺어지는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지금의 유럽 국가들의 그런 경계선을 조금 갖게 됩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조약입니다. 알겠죠? 3번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이거는 자 오랜만에 나왔네. 인도 얘기를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할 텐데, 서아시아 그 이슬람 얘기도 배울 거고 인도 얘기도 배울 건데,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가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불교랑 그 중에서 여러 왕조의 이름을 배울 건데, 그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굽타 왕조라고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굽타 왕조, 뭐 쿠시안 왕조, 마우리아 왕조, 무글 제국, 델리 술탄 막 이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인도만 따로 모아서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5번 페리클레스의 민주 정치가 발전하였다. 이 고대 지중해 그리스 고대 지중해 세계의 부분을 배울 때 그리스에서 발전한 이 그리스 문명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 가운데 민주정 그 정치의 모습이 아주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솔론이라는 사람이라던가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냥 드러나 보라고. 그리고 뭐 중간에 참주, 못된 폭군 같은 사람 페이시스트라토스도 배울 거고,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뭐 도편 추방법 뭐 이런 것도 다 배울 거예요. 클레이스테네스 뭐 이런 사람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5번 민주정치 페리클레스 고르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이 왕조, 여기도 지금 왕조 어떤 왕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왕조 때 발행된 금화의 앞면과 뒷면으로 인해서 뒷면이 있고 카니슈카 왕이 그리고 불상이 있대요. 이제 키워드가 카니슈카 왕이고 인도의 왕조인데, 아까도 뭐 굽타 왕조를 잠깐 배우긴 했지만 요게 바로 쿠시안 왕조예요. 쿠시안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기는 뭐 엄청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쿠시안, 굽타 뭐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헤지라가 단행되었다. 헤지라가 뭡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마호메트가 이제 이동하는 이슬람 달력의 원년이 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과 관련된 얘기. 타지마할이 건립됐다. 이거 인도인데, 인도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구분을 해야 돼요. 왕조들을. 무글 제국, 굽타 양식이 유행하였다. 이건 굽타 왕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들이 나오네. 이런 보기 나올 리가 없어요. 앞으로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간다라 미술이 발달한 게 이제 쿠시안 왕조입니다. 알겠죠? 자,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면서 이 유럽 저쪽의 이제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이제 융합되는 모습도 등장하게 될 거고, 페르세폴리스는 뭐냐면 아케메네스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서아시아 부분 배울 때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 지역에 여러 이제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었고,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우리가 그리스랑 싸웠던 영화 300근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 거기 페르시아 애들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있어. 두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뭐 그 다음 파르티아 뭐 이런 왕조도 생기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수도가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조성이 됐고 건설이 됐고, 그때부터는 아주 요 지역 서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4번 답은 고를 수 있고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봉기 세포이 항쟁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단어만 보면 바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민족 운동인지 찾게 될 겁니다. 아직 3월이니까 지금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도의 이제 용병들, 병사들이 영국인 장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인들이 있던 동인도 회사에 맞섰다, 이런 내용인데, 그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제 여러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 우리 흥선대원군 그때쯤 보면은 여러 유럽 또는 뭐 미국까지 서양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성공한 그 강해진 국가들이 제국주의라는 이제 그런 이념 속에서 여러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를 침략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인도도 침략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영국한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침략당합니다. 동인도 회사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고용됐던 인도 용병들이 막 불만이 이제 폭발한 게 세포의 항쟁이고, 이때가 바로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일 때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때 영국이 이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항쟁을 일으켜, 봉기를 일으켜? 안 되겠네? 하면서 인도 이 무굴 제국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그 인도 무굴 제국을 없애고 요 나라를 성립시키고, 영국의 황제가 영국의 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인도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통치되는 완전한 식민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사료 같은 것도 배울 거예요. 인도 통치 개선법 뭐 이런 중요한 사료들이 뭐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신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과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1번 오사운동은 중국에서 있었던 거, 2번 난징조약 중국에서, 이제 이것도 영국과 관련된 된 거긴 하네요. 영국이 이제 아편전쟁 일으키고 그 중국과 체결한 조약이죠. 이걸 통해서 중국이 나라의 문을 열었죠. 개방을 했죠. 우리나라 따지면 강화도 조약 같은 거예요. 3번 파슈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도 제국주의 관련된 거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두고 영국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좀 종단, 그리고 프랑스는 횡단, 가로로 이렇게 그 영토를 자기네가 이제 침략을 하다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 파슈가 사건. 4번 마우리아 왕조, 아까 말했지만 인도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그 막 불교 발달하고 막 그럴 때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요?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14번.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는 이렇게 이제 이슬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따로 이제 이슬람의 역사만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한번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슬람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우마이야 왕조 있고 그 다음에 알 아바스가 새 왕조를 열었대요. 이게 바로 아바스 왕조예요.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아바스 왕조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바스 왕조 때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랑 그 전투를 해요. 중국의 당나라와. 그게 바로 탈라스 전투인데, 지금 보기에 바로 있네요. 3번. 당나라와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해요. 자, 이런 거. 1번 이 문제가 가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수시력을 펼쳐나였다. 이거 원나라. 예니체리, 이거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게 아까 봤나요? 그래서 아까 페르시아 왕조 두 개 얘기할 때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알렉산드로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침공으로 멸망하였다가 아까 봤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알겠죠? 요거는 이제 그냥 아바스 왕조. 여기도 페르시아 시기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뭐 이슬람의 탄생, 뭐 이런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로 정리를 선생님이 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체제를 운영한 주요 국왕들, 이 설명이 어떤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요. 16, 18세기 유럽의 왕권 강화, 중앙 집권 체제, 상비군, 중상주의, 국왕을 중심으로 이 절대 왕정을 의미합니다. 절대 왕정 또는 절대주의라고도 이제 불리는 건데, 각 여러 나라들의 유명한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국왕이 있습니다. 펠리페 2세 스페인 무적함대, 그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렸고, 프랑스의 그 절대 왕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에 들어갈 거는 뭐 지금 보기에서 딱 보이긴 하는데, 자,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이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제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엄청 시기적으로 훨씬 그 이전입니다. 고대 로마. 알겠죠? 자, 카롤루스 대제, 아까 내가 선생님 잠깐 언급했었죠. 카롤루스 아까 마르텔 할 때 투르프아티의 전투 얘기할 때, 그렇죠? 요 프랑크 왕국과 관련된 얘기.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그 영국의 절대 왕정을 이끌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기도 하고,
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특히 이 무적함대를 이기기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악바르 또는 아크바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도 무굴 제국입니다. 중요한 인물 여기 나오는 인물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 뭐 나오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까 봤던 여기서 또 나오네요. 알겠죠? 다리우스 1세.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쳐들어간 게 그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전투예요. 페르시아 전쟁. 알겠죠? 자, 16번 갈게요. 밑줄치 이 혁명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혁명이나 앞으로 배우게 될 무슨 혁명 이렇게 불리는 게 사실은 뭐 몇백 개가 아니에요. 몇십 개도 아니고 뭐 20개도 안 돼요. 그 중에 고르라는 건데 밑에 5개나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다 단답형 문제잖아. 그렇지? 영국 증기기관 산업혁명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의 이건 문제네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당연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대화의 주제가 된 근대화 운동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요. 알겠죠? 이런 유형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답은 골라야죠.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고요. 캉유의 량치차오들이 주도했고 입헌군 주제를 지향했고 과거제 개혁 요 변법 제강 운동인데 변법이라는 게 엄청난 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의 근대화 운동 하면서 태평천국 운동부터 해가지고 뭐 양무 운동, 변법 자강 운동, 일화단 운동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나중에 신해혁명까지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탄지마트 뭐 오스만 제국 때 있었던 뭐 그 개혁이고 스와라지, 스와데시 인도에 이게 자치운동, 스와데시 국산품 애용, 동유운동 동쪽으로 유학 가자 이게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되면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뭐 그런 권한을 찾기 위한 운동 5번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개념들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이런 스타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하군 부사들을 중심으로 에도 막부를 타도가 뭐예요? 쫓아내자. 그들은 이 에도 막부를 결국 무너뜨리고 메이지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일본은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 왕마다 연호를 만들어요. 연호 우리 고구려 막 광개토대왕 영락 뭐 고려 광종 준풍 이런 거 같은 연호예요. 지금도 있어요. 최근에 레이와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전에 뭐 헤이세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메이지 연호를 쓰는 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대요. 그 다음에 부국강병 목표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바로 메이지 유신. 일본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이때 우리가 흥선대원 의식이라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일본은 이때부터 역사를 뒤바꿔 갑니다. 엄청난 서양 문물 수용과 여러 가지 진짜 장난 아닌 개혁. 그동안 있었던 봉건적인 것들 다 없애고 막부 정권의 봉건 제도도 없애고 신분 제도까지 없애고 서양식 교육 제도까지 받아들이고 징병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현대 군대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군대도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국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안타깝는 얘기. 양세법 시행할 때 중국 당나라와 관련된 얘기예요. 중국 당나라의 세금 제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뭐 자세한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안록산 사사명이 난 이후에 세금 제도가 바뀌는 그 흐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일조편법 운영할 때 명나라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좀 통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 한자동맹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한자 영어 한자지만 영어입니다. 자, 십자군전의 이후에 그 유럽에서 여러 가지 상업 발달, 시민들 발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맹 여러 가지 그 크루 이런 걸 결성해가지고 상업 조합 같은 거 결성해가지고 상업이 더 발전하게 되는 모습과 함께 배울 겁니다. 파스파 문자는 이제 몽골 원나라가 이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몽골이 걔네들만의 그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많이 퍼지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유럽. 자, 다 왔네요. 이제 두 번째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마오쩌둥 주석계. 당신이 중국 어디로 끌고 가는지 중국 인민의 이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민중운동이 아닙니다. 총으로 중국 청년 탈퇴와 삼가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난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마오쩌둥 주석 당신 좀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유교적 전통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마오쩌둥 사상을 강조했던 이것 당시 한 대학생이 쓴. 그녀는 홍위병 집회에서 마오쩌둥 연설을 듣고 홍위병 집회.
자, 이거 문화대혁명인데 마오쩌둥의 여러 정책들을 그 마오쩌둥을 완전 신봉하던 그 친구들을 홍위병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그 전에 있던 유교적 전통문화, 자본주의 부정하고 이제 진짜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때 많이 죽어요. 이게 좀 특이했던 사건인데 문화 대혁명이고 이것도 아까 봤지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죠? 너무 쉽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신해혁명 훨씬 이전이죠. 그 순원, 그쵸? 그 청나라가 무너지는 그 이제 근대화 운동, 와하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배울 때 이슬람이 좀 침체됐었던 분위기를 부흥하는 그런 운동이고, 신문화 운동도 중국에서 있었던 거긴 한데 시기적으로 신해혁명 직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대적 서양 문물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자, 새로운 문화, 새로 뭐 과학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런 운동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이거 한국사 그쵸? 한국사 동아일보에서 했던 우리 애국계몽 운동 과정에서 동아일보에서 1920년대 말에 시작했던 그 운동이죠. 민중 속으로, 그쵸? 러시아 말이었죠. 답은 2번. 마지막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대통령이래요. 한국 공식 방문했대요. 85년 이후에. 이거 91년도에 방문했대요. 개혁 개방 정책,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배웁니다. 냉전, 탈냉전 요 흐름에서 현대세계의 변화, 그 마지막 단원에서 6단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과서 차례 속에서. 기본적으로 냉전이 2차 세계대전 이제 직후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제 막 퍼지게 되고 강력한 자본주의와 경쟁 체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냉전이잖아요. 그렇지? 요 냉전 체제를 거부하고, 이 둘 중심의 요 체계를 거부하고 우리들끼리 좀 못 살지만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제3세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지금 보이길래 알겠죠? 요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그 막 그 베트남 전쟁 같은 게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게 냉전에 완전히 진짜 폭발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 그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냉전이 조금씩 풀어진다 하면서 데탕트라는 이제 얘기를 배우고, 그쵸?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다. 소련이 그리고 결국 붕괴하기도 하고요. 그 붕괴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고, 자본주의, 왜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 자유 경쟁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막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그 다른 그 원어로 배울 거예요. 이거 써줘야 되나? 페레스트로이카랑 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뜻이에요. 요걸 이렇게 같이 배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반발해서 원래 반발하던 공산주의 세력이 뭐 반란 같은 거 일으켰는데, 그거를 요 고르바초프의 좀 뒤에 후임 라인 옐친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고 아예 소련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 국가들로 독립을 하고 러시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91년, 92년 요 시기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제3세계 결성에 기여하였다는 냉전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지금 탈냉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 닉슨 독트린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 아니지. 이거 탈냉전과 관련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훨씬 앞이에요. 닉슨 독트린이 있고 나서 냉전이 뭔가 해소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 이런 소련의 움직임도 있는 겁니다.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은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를 믿는 국가들은 우리 미국이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제 걔들끼리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모이는 거, 상대적인 게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됐어요.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바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소련과 친했던 이제 쿠바와 연결되면서 냉전에 이것도 완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냉전이에요. 냉전. 자, 그래서 5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를 봤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의 난이도 상당히 쉬운 거고, 쉽다 어렵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맛보기라고 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영상에서 봤던 여러 보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이거 적진 않을게요. 완전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지금 3월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익숙해지는 거. 선생님이 세계사 지금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세계사 교과서의 여러 주요 개념들과 인물들을 그 노래로 만들어 그 개사를 해서 영상을 이제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여러 번 보면서 그거 선생님한테 수익도 안 오거든요. 여러 번 보면서 좀 익숙해지세요.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주제별로.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를 또 영상으로 올릴게요. 알겠죠? 각 단원들 대단원 크게 6개. 그러나 뭐 앞에 1단원은 좀 느낌 다르고 뒤에 6단원 느낌 다르고 메인은 2, 3, 4, 5단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 단원 제목과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동아시아 부분이 지금 한 8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마음속으로 샜거든요. 그 8문제도 절대 막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반이에요, 거의. 막 유럽과 막 절반 좀 안 되긴 하지만 동아시아는 또 동아시아만 라는 과목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충 배워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이 동아시아 강의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특강만 한번 모아서 3시간짜리로 만든 영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난 내용은 이거 업로드하면서 설명 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사 화이팅! 화이팅!